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음, 이제는 며칠 있으면 한국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덴버에서 떠나서 음, 네 달의 여정을 여기서 마치고 음, 중요한 수학 드러남을 함께 하고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은 여러모로 지금 봄 기운이죠. 아마도 꽃도 많이 피었고, 근데 그거 넘어서 이번에 이 시국의 변화, 음, 정치적 변화로 인해서 새봄 같은 느낌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그 중에서 또한 봄바람 같은 부분은 지난주에 1단계 세미나를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한국에서 지금 있는 패커티 팀이 음, 아주 성공적으로 실행을 어, 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작년 특히 그러나 좀 더 길게 상당히 어려운 어둠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이 몇 주 전에 막바지로 오면서 음, 계엄 후 탄핵 어, 법관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마조마했고 그런데 그것이 음,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했어요. 음, 만약에 그 정도로서 너무나 뻔하게 불법적인 것이 파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한 그게 음, 이 8대 0이 아니라 어느 법관들은 탄핵을 기각 쪽으로 선고를 했다면 그것도 많은 혼동을 가져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만장일치였음으로써 큰 흐름의 변화가 느껴지는 때이죠. 그리고 이 한국의 탄핵 과정에서 음, 그 탄핵 자체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중요한 사실들이 있었죠. 그 중에는 문형배 재판관, 그리고 그 문형배 재판관이 어떤 배경 영향을 받고서 지금의 의식의 자리에 들어왔는지, 그래서 어른 김장하의 영향에 대해서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음, 오늘 내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진실한 행동, 그리고 진실한 경청, 이 두 가지에 대해서요. 음, 진실한 행동에 대해서는 음, 어떻게 봐서는 역사를 바꾸는 한 사람의 진실한 행동, 이것에 대해서 먼저 좀 다루고 싶어요. 음,
이 문형배 재판관의 삶의 역사, 음,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음, 자라면서 어렵게 어, 이, 그 법관이 되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음, 김장하님의 영향을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음, 대한민국의 평균 사람들의 재산을 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그거를 실천해온 음, 참으로 음, 겸손하고 훌륭한 분인 것이 드러났죠. 그리고 이 사실이 드러난 것은 한국을 위해서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위한 아주 큰 사실의 드러남이에요. 아마 이게 더 널리 퍼질 거라고 짐작을 해요. 음, 그리고 아마 문형배 재판관의 진실성, 진실성이 이번에 그 재판에 만장일치에 도달하는 데 아마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을 해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어, 이 만장일치까지 왔음으로써 음, 음, 나라를 통합하는 그래서 분리의 선을 긋지 않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문형배님이 아니었으면 그거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음, 의문이 들어요. 음, 그리고 김장하 씨가 심은 그 씨앗이 문형배 재판관이라는 꽃으로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이제 드러났는데 이건 아직 과정 중인 거예요. 음, 며칠 있으면 그 대법원에서 임기를 마치고 내려온다는 거 들었어요. 그리고 그 문향배님에 대한 유튜브를 봤는데 음, 댓글이 한 만 개 정도가 되더군요. 140만 명이 봤고 거기에서 음, 앞으로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실제로 될지 모르죠. 그러나 그 과정에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의 배경에는 확실히 김장하님의 진실의 씨앗이 있는 거죠. 김장하님도 어려운 역사를 통과해서 10대 때 결심을 하고 자신이 음, 쌓아가는 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돕겠다. 그리고 특히 바로 문형배님 같은 이런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그때는 청년이었죠. 음, 그런 청년을 돕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오늘의 꽃피움을 가져왔어요.
음,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의 따뜻한 봄을, 정신적인 봄을 느끼고 있다면, 세계는 아직 봄이 아니라 겨울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혼란은 지금 계속 더 커지고 있고, 유럽도 그렇고, 북미도 그렇고, 곳곳이 지금 그래요. 그리고 아직 세상 앞에는 남은 많이 있을 거예요. 음, 그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짧은 글을 하나 읽고 싶어요. 이 글은 이 글의 전체 부분은 내가 카톡방에 올릴게요. 이거는 음, 클라리사 핑콜라 에스테스라는 미국 정신적 리더면서 심리학자, 융 심리학자의 글인데 어, 이 글의 제목은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 태어났습니다라는 글이에요. 근데 이거를 음, 짧은 글인데 이거를 한국판 에세이를 찾아봐도 못 찾아서 음, 이거를 AI로 돌려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번역한 거를 올릴게요. 이게 벌써 이미 잘 번역된 것이 있는지 누가 아는 분이 있나요? 아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그럼 이게 아직 번역이 안 됐을 수 있다는 건데, 이 글은 서양에서는 상당히 유명하고 영향을 이미 미쳤어요. 몇 년 전에 쓰인 글인데, 근데 이거를, 전체를 읽지 않고 이거를, 음, 낭독 버전으로서 AI가 만들어 준 거를 대신 읽을게요. 짧기 때문에. 그리고 더 긴 거는 카톡에서 내가 올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글은 지금 어두운 겨울을 겪고 있는 음,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음, 전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봐서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최근의 과정을 거쳐 그 폭풍의 중요한 한 부분은 지나왔어요. 그런데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아직 그 폭풍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함께 보내는 것처럼 이 글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음, 들으면서 같이 마음 안에서는 같이 낭독해 주세요. 친애하는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세요. 우리는 바로 이 시대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배우고 연습하고 기다려 왔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는 깨어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단하고 빛을 내며 서로를 알아봅니다. 여러분도 그 중 하나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당신의 영혼은 강한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고요하고도 강한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보고 주저앉지 마세요. 손이 닿는 만큼이라도 세상의 상처를 어루만지세요. 당신이 가진 따뜻한 한마디, 작은 친절, 그 모든 것이 세상을 바꾸는 불씨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한 번에 고칠 수는 없지만 우리 앞에 놓인 작은 세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빛을 잃지 마라. 당신의 영혼을 보여라. 어두운 밤일수록 한 줄기의 빛은 멀리까지 퍼집니다. 당신의 진심이, 당신의 자비가, 당신의 결심이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기억하세요. 큰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큰 배가 만들어진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아마 한국에 있으면서는 지금 세계 다른 곳들에서의 좌절, 절망을 훨씬 덜 느낄 겁니다. 그 이유 중에는 한 달 전에 느꼈던 것 생각해 보면 세계가 지금 무엇을 아직도 느끼고 있을지 좀 감각할 수 있을 겁니다. 혼란, 절망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봐서는 미국 같은 나라는 부유하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최근에서야 벼락맞은 셈이죠. 음, 뭐 한국에서는 우리는 오래전에 벼락 수차례 맞았던 거죠. 그러나 세계는 그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역사를 바꾸는 한 사람의 진실한 행동에 대한 다른 이야기 하나를 내가 나누고 싶어요. 아까 어, 클라리사 에스테스의 글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가진 따뜻한 한마디, 작은 친절,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불씨가 됩니다. 그 작은 행동, 작은 친절, 이 세상을 바꾸는 불씨가 됩니다.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한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는 내가 최근에 처음으로 들었어. 이거는 음, 구약 성경에 있는 스토리인데 어떻게 해서인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템플 오브 라이트 서비스에서 아틀란타에 있는 릴리라는 친구분이 서비스를 하면서 이 스토리를 얘기를 했고 이 스토리는 음, 그레이스 펀두슨의 Book of Grace라는 책에서 음, 그레이스가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를 해요. 음, 그 묘사 아니었으면은 이 스토리의 의미가 어느 정도 그냥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도 그 의미를 깊이 파악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는 2800년 전 시리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에 한 소녀, 내 여자 종이었던 한 소녀의 스토리예요. 음, 이 소녀의 작은 한 행동이 그 후 역사를 바꿔요. 이 아이는 시리아의 위대한 장군 나아만이라는 시리아의 그 당시에 왕의 오른손, 오른팔 2인자였어요. 그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었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그 장군은 고통스러운 피부병이 있었어요. 나병이었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그런 병이었는데 이것을 본 소녀는 용기를 내어서 나만의 아내에게 그 당시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면 치유될 거라고 말을 전해요. 근데 그 당시에 몸종, 여종, 소녀로서 그 나라의 최고 어, 권력자의 아내에게 이런 말 전하는 것은 어,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좀 고심을 하고 그 고심 끝에 이거를 그 나만의 고통을 보면서 용기와 연민으로 그 말을 전해요. 그리고 우여곡절 후에 그 고통에 빠진 나만은 처음에는 비웃었다가 나중에는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약간의 더 긴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그래서 치유가 돼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워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엘리사를 보상하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보상을 안 받아요. 나아만은 돌아와서 자신의 몸이 치유되어서 지인이었던 에집트의 왕자를 만나게 돼요. 그 왕자 이름은 아크나톤인데 실제 역사 인물들이에요. 아크나톤에게 전해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몸이 치유되었고 그런데 이런 과정의 일들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크나톤은 엘리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먼 길을 찾아가서 엘리사를 만나요. 그러고서 그 둘은 가까운 친구가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크나톤은 에집트의 왕이 되고 에집트의 아주 훌륭한 지혜로운 왕이 돼요. 그러면서 엘리사를 따르게 됐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친절하게 대하고 가까이 해요. 그런데 이것의 중요함이 뭐냐 하면은 몇백 년 후에 예수가 탄생했을 때에는 에집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친절한 나라였고 예수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소녀가 이 소녀의 용기와 연민이 아니었다면 그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한 소녀의 용기와 연민을 통해서 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음, 중요한 역사의 흐름이 자리 잡아요. 근데 이 스토리에서도 마샤가 2주 전에 했던 서비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과정에 이 모든 게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 소녀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 행동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차차 더 큰 역사를 가져오고 바꿀 것인가라는 것은 그 소녀가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자신의 고요 기도 안에서의 자리에서 영의 충동, 하늘의 충동, 속삭임을 듣고 그 충동을 따라서 용기를 내어 했던 한 행동이 중대한 역사의 흐름을 만든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역시 열 몇 살이었을 때의 김장하 선생님을 떠올려 봐요. 김장하 선생님도 자신의 고요의 안에서 영의 속삭임, 충동을 음, 결심하고 방향을 잡은 것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의 작은 속삭임들, 작은 충동들, 그거에 따르는 작은 행동들이, 나중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변화 중에 하나는 김장하 선생님, 젊은 김장하님의 행동에 이어서 오늘의 문형배님의 과정이 드러난 거죠. 근데 이것도 아직 과정 중이에요. 앞으로 이 과정이 어떻게 더 드러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진실한 경청, 그 경청이 먼저예요. 그런데 그 진실한 경청을 따르는 마음, 그 작은 실천, 친절을 베푸는 마음, 음, 이 작은 행동, 실천이 역사를 바꾸는 행동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전하고 싶었어요. 음, 지금 오늘의 한국은 또한 빠른 변화의 사이클 중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오는 시간, 몇 달, 앞으로 오는 1년,
안에서도 음, 우리가 깊이 경청하면서 어떤 깊이 경청하면서 하늘의 속삭임, 음, 충동을 들으면서 우리의 작은 행동이 무엇을 가져올지 우리도 함께 봅시다. 진실한 진실한 행동 전에 항상 진실한 경청이 있어요. 음, 행동은 어떻게 봐서는 땅 사이클에 드러나지만 그 행동의 땅 사이클 전에 물 사이클에서 먼저 고요 안에서 경청이 있죠. 그래서 중요해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거진 3,000년 전에 역사를 바꾼 한 소녀의 진실한 경청처럼 또는 10대 청년의 김장하님의 진실한 경청처럼 지금 곳곳에서 듣고 있는, 경청하고 있는 음, 소녀, 소년들, 청년들, 진실한 어른들이 있을 거예요. 음, 우리의 진실한 경청이 그들에게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어요. 음, 이 진실한 경청에 대한 시를, 시의 짧은 한 부분을 읽고 싶어요. 이 시는 내가 27살 때 썼던 시예요. 26살 때 고요의 곳, 제가 2주 전에 에덴 동쪽의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진동 높은 네마플라즘, 고요의 곳에 거하는 조율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이 시를 썼어요. 이 시의 제목은 하늘 바람 부는 곳. 그 말은 하늘의 바람이 부는 곳. 그래서 하늘 바람 부는 곳이 제목이에요. 이 시는 11단락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단락만 14단락인데 첫 단락만 읽을게요. 시의 번역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 느낌이 다는 전달이 안 되지만 한글 번역으로는 다 전달 안 되지만 그래도 핵심 내용은 어느 정도는 전달되기 때문에 요 첫 짧은 부분만 전달하고 싶어요. 하늘 바람 부는 곳.
고요의 곳에, 고요의 곳에 따뜻하고 정의로운 바람이 분다. 고요의 곳에 따뜻하고 정의로운 바람이 분다. 인간 옷을 입은 신성한 존재들이 인간 옷을 입은 신성한 존재들이 하늘 바람 속삭임을 들으며 하늘 바람 속삭임을 들으며 움직이는 법을 배운다. 고요의 곳에 따뜻하고 정의로운 바람이 분다. 인간 옷을 입은 신성한 존재들이 하늘 바람 속삭임을 들으며 움직이는 법을 배운다. 이 시의 내용은 하늘의 바람이 부는 곳, 이곳은 우리 마음의 곳이에요. 우리 마음의 제일 깊은 고요의 곳, 제일 진실한 곳, 거기에 하늘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요해지고 의식적으로 우리의 진실함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하늘에 바람 부는 곳은 가려 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부는 바람에 속삭 충동을 듣지 못하죠. 에덴의 동쪽, 에덴 동쪽의 정원, 그 에덴 동쪽의 정원에 대해서 그것이 에덴 동쪽에 있는 꽃밭, 이런 거로 사람들이 때로는 뭐 상상도 하고, 하여튼 그냥 정원이라는 말을 그냥 좀 추상적인 말로 이해를 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에덴 동쪽의 정원이라는 것은 아주 섬세한 의미를 담고 있고, 진동 높은 류마플라즘의 곳,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동 높은 류마플라즘의 곳에 거할 때, 음, 거기서 영의 바람, 하늘의 바람이 들려요. 음, 그러면서 거기에서 음, 행동의 씨앗, 방향의 씨앗들을 감지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옮김이 음, 작은 역사의 작은 시작을 가져와요. 그래서 아까 그 소녀의 용기를 이야기하면서 자신 안에 고요한 순수한 진실한 마음의 고단에서 들은 속삭임을 실천했을 때 그런 변화가 왔었다는 거예요.
하늘 바람이 부는 것은 음, 제일 큰 나, 제일 큰 나가 현존하는 곳이에요. 그 고요 안에 따뜻하고 정의로운 바람이 부는 고요 안에 우리의 제일 큰 현존이 있어요. 우리의 제일 큰 너그러움이 있어요. 제일 큰 너그러운 나의 현존. 음, 이 너그러운 나의 현존의 느낌, 분위기 안에서는 사람, 사물,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제일 너그러운 시야, 큰 시야에서 사람, 사물, 세상이 보이죠. 음, 제일 너그러운 나의 자리, 그것이 바로 하늘 바람이 부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에덴의 동쪽의 정원이에요. 음, 거기에 계속 의식적으로 더 깊이 거합시다. 그 거함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폭풍 안에서 어둠 안에서 하늘의 속삭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려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바로 우리가 하늘의 바람이 되고 우리가 바로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에게 바로 용기가 되어서 이 폭풍 안에서도 새로운 하늘의 씨앗을 계속 심는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우리의 고요 안에서의 경청, 너무나 형태없는 작은 무엇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 고요 안에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심, 우리의 축복은 직선으로 진실하게 경청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의 바람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죠.
김창한님의 고요 안에서의 결심, 축복, 마음의 행동이 이 지난주에 있었던 음, 영향으로 드러난 것처럼 음, 세상 안에 더 많이 듣고 있는 김형배님들에게 우리의 깊은 진실한 경청, 진실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이 됩시다. 오늘은 짧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말씀, 마음 고마워요. 그리고 등대님이 이 시대의 젊은이로서 어른이 되고파하는 그 충동이 크다는 거 너무 반갑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마치면서 현재 세계적 흐름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할게요. 미국에서 이게 이제 최근에 와서 점점 거의 매주 더 드러나고 있는 건데 지금의 어마어마한 혼란의 상황 그리고 어떻게 봐서는 이제 매일 충격의 소식들이 매일매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사람들에게 멀리 있는 충격의 소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에서 잘리고 있어요. 특히 미국 정부의 부서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서에 많은 곳들이 문 닫고 있어요. 다 이게 이제 현재 대통령의 명령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문 닫고 있어요. 한국에서 상상하기 불가능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 다 필요 없다 하고서 지금 다뭐 때려 부시고 문 닫고 해고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각 분야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음, 미국 사람들에게 너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큰 일들이 이제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음, 매우 좋아요. 음, 이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충격이고 혼란이고 아픔이고 뭐 온갖 이런 거지만 매우 좋은 이유는 이제야 처음으로 미국 이제 역사에서 오랫동안에 처음으로 어, 그냥이 시대가 아니다라는 게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미국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business as usual 그냥 보통대로 그냥 간다. 근데 보통대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대로가 없어진 상황에서 충격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두리번거리면서 음, 뭐를 찾고 있어요. 어, 보통 그대로가 더 없구나를 느끼면서 음, 안전한 곳이 더 없구나, 편한 곳이 더 없구나를 느끼면서 새롭게 보고 새롭게 찾는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돈과 모든 것이
엎어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진실이 무엇이지를 어떻게 봐서는 처음으로 좀 더 치열하게 어, 찾아보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것이 더 눈에 띄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 안에서의 음, 더 빠른 속도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 안에서의 어, 모임들, 안 모였던 사람들도 모일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어, 이거를 이해해야 되고 새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혼란기는 음,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 보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나는 음, 우호적이에요. 이 시기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도 지금 어떤 큰 변화의 한 과정은 거쳤지만 앞으로 아주 많은 변화가 더 있을 거라 짐작을 해요. 그리고 이게 잘 진행이 되면 한국이 선두에 설 가능성도 있어요. 다른 데에서 다 우왕좌왕 할 때 한국에서 진실함이 무엇이고 더 정의로운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선두에서는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음, 우리도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있습니다. 그러면 곧 돌아가서 한국에서 직접 더 뵙죠.